오늘 시장에선 어느 쪽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미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진단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쪽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제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죠. 시간 외에서는 1% 넘게 상승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보낸 HBM4 이 샘플이 합격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샘플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최종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사님은 이 이슈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제 그 애프터마켓 시장이죠.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2% 정도 올라가면서 또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는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저는 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양산 임박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보도록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6세대 HBM4입니다. 신뢰성 검증 통과를 했는데 자 요거 6세대 HBM4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AI가 학습,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글자를 넣었을 때 막 이렇게 글자가 뚝 뜨는 학습 단계를 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론까지 자기가 생각까지 해버리는 그런 단계에서는 HBM4가 필요한데 지금 6월 말에 최종 양산 직전 단계다. 제가 보면 요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8월 말인데 8월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임박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선물을 줄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은 저울이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워딩이 나왔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11월 말경에 대량 양산이 가능한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양산을 10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막 경쟁하는 느낌이죠. 중간에 엔비디아는 막 웃으면서 경쟁해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8월 초에 미국을 2주간의 방문을 했는데 그때 테슬라 수주도 하고 그 다음에 애플도 수주를 하고 이번에 엔비디아까지도 뭔가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HBM에서 105%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추가적인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 그런 계획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여기 삼성전자 향 관련 종목은 제가 무려 2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종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제 연말에 HBM4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는 건데 삼성전자 어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더 달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이게 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상방 얼마나 더 열어두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를 볼 때 이거는 우리가 그 악의입을 봐야 됩니다. 악의입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이번에 악의입 밑으로 쏙 들어오다가 살렸잖아요. 교묘하죠. 살려냈어요. 악의입 속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려냈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다음에는 이쪽에 8만 원까지는 한번 가고 나서 8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제는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 시점은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느리면은 내년 초 정도는 10만 전자를 저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만 삼성전자 개미 투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박병주 매니저 매일경제TV 여기 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네, 올해 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저희 이제 주력 상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향 첫 번째 기업, 저희 개장하면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첫 번째 기업은 바로 SNS텍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를 한번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서 이익이 잘 나고 있는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빼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한번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중요한 게
올해보다도 내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 한 연간 보니까 10에서 20% 정도는 계속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장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470억, 내년에는 560억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530억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ROE가 17.2%네요. ROE가 이게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돼야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두 가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미래에 이제 자기들이 꾸준히 이익을 벌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부분을 볼게요. 이 회사가 도대체 삼성전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회사관데 지분을 삼성전자가 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없으면 삼성전자 뭔가 영업이 안 되니까 지분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 국산화 시켜가지고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인데 요거는 포토레지스트라고 그 반도체 설계도를 그리는 핵심적인 물질을 만드는 게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거의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수주권도 전부 다 보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SMIC, 즉 중국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거 특히 용인의 신공 공장이 이번에 7월 30일 날 준공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EUV용 블랙 마스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준비했던 그 실적보다도 이제는 더 나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죠. SNS텍 오늘장에서 편입해 볼 거고요.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차트 통해서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 월봉 악어입인데 악어입 탔죠? 쭉 올라가잖아요. 네. 탔네요. 또 탔네요. 더 하겠죠? 그러면 요 정도로 갈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봉에서도 계속해서 악어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악어입 타고 가는 거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간다는 뜻이 되겠죠. 네, 볼린저 밴드에 올라탄 SNS텍이었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이제 52,700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6,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7,000원인데 저희 종목은 보니까 한 달 지나면 15% 이익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5회 연속으로 15% 이익을 거두면 원금이 2배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9,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 종목까지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저희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리뷰 시간 통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 2차 전지가 최근 시장 대비 상당히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2일에 코스모신 소재를 편입했었는데 어제 시장 대비 잘 버텨주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죠. 1차 목표가 55,500원 매수한 지 이틀 뒤에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큰데 지금 구간 코스모신 소재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시간에 들고 왔던 2차 전지 코스모신 소재,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 BM, 그 다음 포스코 피처엠 전부 다 일단 1차 달성했는데 네. 보시면은 여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악어입을 타면 가고요. 여기도 한 100% 갔죠? 여기서는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니까 계속 안 가다가 악어입을 좁힌 다음에 지금 안착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살짝 눌러주었지만 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스모신 소재 2차 목표가를 지난 시간에 54,500원으로 설정을 해봤었죠. 이 부분도 함께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진단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또 시장이 크게 반응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이어지면서 사흘째 국내 증시 급락세를 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시점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 있죠. 한국 증시 PBR 10배면 코스피가 3만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경제부총리 발언에 개미들 부글부글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 이슈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제부총리께서 워낙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경제부총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5천을 뭐 이렇게 보낸다라는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5천 특별 예례까지 만들었어요.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발언을 하다니 개인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이제는 부동산보다도 주식을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 생각해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볼게요. 지금 보니까 요게 이제 어제 국회 그 질문에서 이소영 의원께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얼마나 보느냐라고 한번 시험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10 정도는 되지 않는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소영 의원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좀 경제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대 지금 그러면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남북 관계다. 그랬더니 개인 투자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대만은 어떡하라고? 대만은 2.45인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중국이 침공한다. 또 중국이 대만 섬을 둘러싸고 있는데 왜 2.45? 그러면 여기 2.45면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6,600이 가 있다는 말이죠. 뭐 왜 이거 한국하고 대만은 비슷하고 대만은 더 심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싸게 가느냐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소영 의원께서 또 세제 개편안을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즉 그 대주주들한테 단근을 줘야 이렇게 같이 참여해야 시장이 거기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가 있는데 즉 따라서 배당 분리 과세를 지금 이제 25% 이하로 심지어 15%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즉 세제 개편안을 대주주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당근 정책도 주기를 바란다. 저도 그런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전반과 관련된 세제 개편 정책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향 반도체 기업들 가져와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두 번째 종목은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가 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인데 좀 제가 이번에는 좀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꼼꼼히 보겠는데 여기보다도 조금 꼼꼼히 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137억이죠. 그런데 올해 1분기 때는 적자를 보였어요. 적자를 보이다가 이제 3분기 때부터 흑자를 보인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를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실적이 흑자를 보일 때 주가가 V자로 땅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순이익도 흑자로 지금 123억으로 흑자가 되는 그런 국면이고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5년보다도 26년인데 여기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냐면 지금 3분기 때 고기보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107억인데 왜 그럴까요? 1분기, 2분기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107억에서 810억으로 껑충 뛰는 거죠. 껑충.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껑충 뛰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면 후공정 단계에서 검증하는 테스트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테슬라 수주 그다음에 애플한테 이미지 센서를 수주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으로 곧바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문상 제가 여기 부분을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그래서 주 계획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HBM4 그것도 이제 퀄테스트 통과하고 애플도 통과하고 테슬라도 이제 수주를 하면 이 회사는 바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 그 안에서 두산 테스나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두산 테스나가 진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군요. 그리고 나서 악의입을 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즉 바닥권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가들이 저가에 살 수 있도록 가격이 딱 왔다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34,200원 거기서 말씀드리겠고 안 되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9,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두산테스나 매수가는 34,200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 39,300원까지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이사님,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좀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 전략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디로 가면 자세한 해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형주에서 하이닉스는 좀 악어 입속으로 들어왔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악어 입을 살려가면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양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본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아침 8시 MBN 골드 무료 방송을 켜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 8시에 MBN 골드 박병주라고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방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중요한 게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될 나무, 안 될 나무를 딱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서비스 받으시고, 그 다음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도 중요하죠. 거기서 종목을 장중에 얼마에 매수하면 좋겠다 사인을 드립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바로 종목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 외에서도 강세가 더 크게 이어졌죠. 이사님은 관련해서 지금 시점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기업들을 봐야 될 때다라고 핵심적인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담아본 기업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SNS텍 그리고 두산테스나였으니까요. 이 기업들도 오늘 개장하면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장부터 국내 증시까지 함께 톱파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